안녕하세요. 추리쌤입니다. 오늘은 호흡기계 질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계는 공기를 어디로 전달하죠? 맞아요. 폐로 전달하는 공간으로요. 비강,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폐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코로 숨을 훅 들이마시면 어디로 가죠? 인두를 통해 기관으로 갑니다. 기관에서 기관지로, 양쪽 기관지로는 아니고요. 우리 폐 몇 개? 폐 2개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폐를 가다 보면 끝에는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무슨 모양? 이렇게 동글동글한 폐포는 포도송이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폐에는 이렇게 선모들이 많이 나 있어가지고요. 이거 뭐 하겠어요?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요 정도 알고 가시면 쉽게 배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호흡기계 노화에 따른 특성. 노화가 되면 좋은 거는 어떻게 돼요? 다 감소되죠. 그 나쁜 거는 증가가 돼요. 호흡기계 노화에 따른 특성은요.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기관지 내 분비물을 콧물 나오고 가래 나오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기관지 내 분비물은요. 증가되고요. 다른 거는 다 저하예요. 한번 볼게요. 신체 조직 내 수분 함유량이 어떻게 돼요? 수분 함유량이 감소돼서요. 코 속에 점막이 건조하게 되어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합니다. 폐포의 탄력성 저하, 순환량 감소, 폐활량이 줄어들어 숨이 쉽게 찹니다. 호흡 근육의 위축, 근력 약화로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기침 반사와 손목 운동이 어떻게 돼요? 저하로 미세 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뭐만 증가됐어요? 기관지 내 분비물만 증가돼 가지고요. 호흡기계 감염을 쉽게 일으킵니다. 위에는 전부 다 좋은 건 전부 다 떨어졌고요. 나쁜 거 분비물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질병들은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독감 배웠죠? 폐결핵 배웠죠? 배운 거 나오니까 훨씬 쉽게 갈 수 있겠어요. 독감, 폐결핵, 만성기관지염, 폐렴, 천식. 다 한 번씩 들어봤던 질환이라서 더 쉬울 것 같아요. 5가지 질환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라고도 하고요. 왜 그러냐?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라고도 불러요. 우리 흔히 알고 있지만 또 요거 틀린 걸로 오인하기 쉽죠. 문제 나왔을 때 독감이나 인플루엔자나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증상으로는 갑작스런 발열이에요. 38도씨 이상 나고요. 두통, 인후통, 기침, 그 외에 감기 증상들 있을 수 있고요. 치료 및 예방, 안정. 당연하죠. 아프면 쉬어야죠. 막 운동하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게다가 이거 무슨 질환이라 그랬어요, 우리? 감염성 질환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집에서 쉬셔야 돼요. 충분한 수분 섭취,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해열 진통제 복용하시고요. 만약 심하다 하면 처방 받아가지고 항바이러스 제제까지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예방하기 위해서 다 알고 계시다시피 매년 몇 회? 독감은 매년 1회입니다. 예방접종. 여기서 잊어버리신 분 있으실까요? 예방접종 언제 한다 그랬어요, 그때? 10월에서 12월에 한다고 배우셨죠? 만성기관지염. 만성기관지염은 뭐냐?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서요. 숨쉬기 힘든 상태의 질병을 말해요. 이름에서 다 나왔죠.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만성염이다. 어디에? 기관지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염증이 있으면 기도가 좁아지겠죠. 그러면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상태를 만성기관지염이라고 해요. 근데 왜 염증이 생겨서 기도가 좁아졌냐? 원인, 흡연, 매연의 노출. 맞아요. 기도는 숨 구멍이잖아요. 들어가는 길이 왜 좁아졌겠어요? 염증이 생기고. 흡연, 매연, 코로 들이마시는 게 나쁜 것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균성 혹은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인해서 그렇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맞아요. 좁아지면 기침 심해지겠죠. 특히 언제요? 이른 아침에 발생한대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다니면은 그나마 뭐 기침도 하고 가래도 뱉어내겠지만 누워있는 동안에는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가래 끓는 기침이 발생합니다. 점진적으로 호흡곤란이 심화됩니다. 점점 심해진다는 뜻이에요. 처음보다는 계속 염증이 더 늘어나겠죠. 그럼 점점 더 좁아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신쇠약감, 체중 감소 일어날 수 있고요. 흰색이나 회색 또는 점액성의 화농성 가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중요해요. 만성기관지염을 치료 및 예방 방법으로는 심호흡과 기침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뱉어내셔야 돼요.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해 주시는 거예요. 심호흡과 기침을 통해서 기관지 내 가래를 어떻게 하라? 배출하라. 그 다음에 첫방 받은 거담제. 거담제는 뭐예요? 가래를 묽게 해주는 약이죠. 기관지 확장제는 뭐예요? 기관지를 넓혀주는 약이죠. 묽게 해주고 확장해주고 하면 나을 수 있겠죠. 지나치게 뜨겁거나 찬 음식, 자극적인 음식 안 돼요. 숨 쉬는 거랑 음식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요,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성기관지염의 음식도 차가운 거나 뜨거운 거,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 주시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여러 번 나누어 식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당연한 거 있어요. 원인이 되는 거를 제거해야 돼요. 흡연, 매연의 노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치료에 뭐가 있겠어요? 금연. 이건 무조건 따라오는 거예요. 흡연으로 생긴 거는 금연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있으셔야 되고요. 폐렴. 폐렴의 원인은 세균, 바이러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거 알아가셔야 돼요. 흡인성 폐렴이에요. 뭘 흡인했어요? 공기를 흡입해야 되는데 음식물이랑 이물질을 어디로 흡입했다는 거예요? 기도로요. 그래서 기관지나 폐로 넘어가가지고요, 폐렴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우리 비강으로 해서 인두를 지나서 기관으로 오는 거는 공기고요. 음식은요, 인두를 해가지고 원래 어디로 가야 돼요? 입으로 마셔서 인두 지나서 식도로 가야 되는데요. 이게 잘못 삼켜진 거예요. 그죠? 폐렴의 증상으로는 두통, 근육통, 감기 정도의 가벼운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열, 기침, 흉통, 호흡곤란, 화농성 가래, 그 다음에 마른 기침이나 짙은 가래를 뱉어내는 기침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치료 및 예방 방법으로는 세균성 폐렴일 경우에는 뭘 투여해요? 우리 세균성일 때는 거의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성 폐렴일 때는요, 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어요. 아까 독감도 뭐라 그랬죠? 바이러스 간염이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증상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심하면 투여한다고 배우셨듯이 똑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산소를 공급하고요. 체위 변경, 기침, 심호흡, 그 다음에 규칙적인 환기, 적절한 습도 온도, 영양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 대중적 치료랑 크게 다르진 않죠. 외출 후 손발을 깨끗이 씻어가지고요,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요. 환절기 이전에 뭐 한다고요?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하도록 합니다. 천식은 뭐냐면요, 기도의 만성염증성 질환인 거예요. 기도가 계속 그래요. 폐렴은 아니었죠, 만성이. 천식은 어떻다? 만성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기관지 벽의 부종과 기도 협착,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 기도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과민 반응. 천식은 과민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 외우기 조금 쉬워집니다. 원인은 뭐냐? 감기, 비염과 같은 염증이 있을 때 흥분이나 스트레스, 과민하죠? 흥분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더 심해져요.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동물털, 배설물, 황사, 먼지 이런 과민한 것들, 담배, 연기,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온도나 습도의 차이 때문에도 많이 일어나고요. 특히 어떤 때? 차고 건조한 공기일 때 천식이 더 발생을 많이 하고요. 그럼 이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기침, 숨 쉴 때 어떤 소리? 쌕쌕. 기침은 여기저기 나오지만 숨 쉴 때 쌕쌕은 천식밖에 안 나와요. 숨 쉴 때 쌕쌕 소리가 난다. 천식입니다. 숨 쉴 때 어떤 소리? 쌕쌕.
시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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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읒. 외우세요. 식, 식, 쌕쌕. 외우세요. 쌕쌕 소리 나면 씩씩, 천식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 곤란. 맞아요. 숨이 쌕쌕 서시는데 호흡이 잘 될 리가 없죠. 호흡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점액 분비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합니다. 증가되면 더 많이 막히겠죠. 점액 분비량은 어떻게 될 거예요? 점액 분비량은 증가됩니다. 맞아요. 점액 분비량이 증가돼야 숨이 더 쌕쌕 차지겠죠.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에 경련 같은 게 있어요.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천식의 치료 및 예방 방법으로는 호흡 곤란이 심할 경우 운동 몇 분 전에 해야 한대요. 운동 30분 전에 뭐 투여해야 되겠어요? 기관지 확장제. 기관지 확장제는 뭐예요? 기관을 넓혀주는 거잖아요. 아까 천식이 어떤 거라고 했죠? 기관지 벽에 부종과 기도 협착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협착되거나 이렇게 부어요. 기관지가. 그러면 숨쉬기 힘들겠죠. 먼저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해가지고요. 이걸 없애주는 거예요.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후에 해야겠어요? 전에 해야겠어요? 전에 해야 되죠. 호흡 곤란이 심할 경우 운동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그 다음에 피해 주셔야 되죠. 어떤 때 심해진다 그랬어요? 온도, 습도의 차이. 그러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하고요. 침구류, 어떤 물로? 뜨거운 물로 세탁하셔야 된다요. 뭘 죽이려고, 진먼지, 진드기 같은 거를 죽이려고 뜨거운 물로 세탁하셔야 됩니다.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 65세 이후 폐렴구균 백신으로 예방 접종하시는 걸로 예방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관지 확장제는 어떻게 쓰냐? 기관지 확장제는 쓰기 전에요. 뚜껑을 열고 흔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대상자는 머리를 약간 뒤로 적치고 충분히 숨을 내쉰 다음에요. 입을 열고 마개를 입으로 물어주세요. 입으로 심호흡하면서 1의 용량이 흡입되도록 흡인기를 눌러주세요. 3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들이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이 폐에 깊숙이 도달할 수 있도록 적어도 몇 초? 10초간 숨을 참은 다음에 천천히 내쉬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투약까지 적어도 1분간 기다려주시고 흡입기 뚜껑을 닫아주세요. 하루에 한 번 뚜껑을 열고 흡인기의 플라스틱통과 뚜껑을 흐르는 물에 씻어줘야 되고요. 기관지 확장제 흡인기는 제품마다 사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서를 일단 참고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물때.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충분히 숨을 내쉬어 주시는 거. 숨을 3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신 다음에 어떡하라고요? 폐 속 깊이 도달할 수 있게 10초간 참은 다음에 천천히 숨을 내쉬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폐결핵. 배운 것도 나왔다. 그죠? 폐결핵은 어떤 걸 했어요? 세균 간염. 결핵균에 의한 어떤 간염? 호흡기 간염이에요. 접촉 괜찮다 했죠? 호흡기로 감염된다 했습니다.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면역력 저하가 되었을 때 결핵이 쉽게 올 수 있겠고요. 또한 만성질병,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면 결핵이 또 쉽게 옵니다. 증상은 초기에는 무증상이에요. 흉부 방사선 엑스레이 사진 찍으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 대상자가 결핵에 걸렸다 하면은 2주나 한 달 뒤에 엑스레이 촬영해가지고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주 이상의 기침과 흉통이 계속됩니다. 점액성, 화농성, 혈액성, 가래. 맞죠? 옛날에 결핵 걸리면 뭐 피토한다 그랬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거 또 났어요. 오후에는 고열, 오전 아니고 언제요? 오후에. 애들도 뭐 아프면 밤에 맨날 열나서 응급실에 가야 돼요. 그죠? 질병들은 왜 다 밤에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오후에 고열, 고열 난 뒤에 어떻게 돼요? 늦은 밤, 뭐와 함께? 식은 땀과 함께 열이 내려요. 이거를 반복합니다. 치료 및 예방법으로는 결핵약을 제대로 복용하는지 관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핵약은 복용기간이 매우 길어요. 그다음에 약물 부작용도 관찰해 주셔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 중요합니다. 왜요? 결핵약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많고 오랫동안 복용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간이 괜찮은지 검사를 해봐야 돼요. 간의 기능보다 해도 그죠? 그래서 간 기능 검사 하셔야 되고요. 객단 검사 하셔야 되고요. 조기 발견은 엑스레이 흉부 발사서 사련, 그 다음에 가래 검사가 있습니다. 향결핵제는 봐요. 여러 가지이고
약이 양이 많고 복용 기간이 비교적 깁니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방된 기간에 충실하게 약을 복용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 결핵약을요, 불규칙적으로 먹거나 임의로 중단하면 약제 효과가 미치지 않은 균들이 살아남아서 몸에서 활발하게 증식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는 실패입니다. 그리고 결핵은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결핵약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결핵일 경우에는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기침 예절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코와 입을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없을 경우에는 우리 뭐로 가린다고 배웠죠? 소매로 가려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호흡기계 질환 몇 가지 있다? 5가지 있다. 독감, 만성기관지염, 폐렴, 천식, 폐결핵. 특징 알아볼까요? 독감, 뭐다? 바이러스성 감염이다. 그거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더라. 인플루엔자라고 해도 체크해야 된다더라 라고 나와 있고요. 독감은 다 아시다시피 매년 1회 뭘 한다? 예방접종을 한다. 몇 월 달에? 10월 달에서 12월 달에. 독감은 12월에서 5월 동안 활발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예방을 해야 되죠. 그래서 10월에서 12월 사이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고요. 만성기관지염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똑같다 했죠.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어가지고요.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상태를 뭐라고 한다? 만성기관지염이라고 한다. 기관지는 뭐 때문에 안 좋아진다? 나쁜 공기, 그 다음에 세포성 혹은 바이러스성 감염.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흡연도 있기 때문에 금연 꼭 하셔야 된다. 증상으로는 심한 기침, 특히 언제? 이른 아침에. 왜? 누워서 잠잤기 때문에 못 뱉어내서. 그럼 뱉어내야겠죠. 만성기관지염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심호흡하고 기침해가지고요.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하셔야 된다 했어요. 또한 기관지염일 때는 지나치게 뜨겁거나 찬 음식, 자극적인 음식 먹지 말아야 돼요. 왜요?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렇다 라고 했고요. 폐렴은 원인이 3가지 있는데 하나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흡임성 폐렴이란 것도 있더라. 당연히 세균이나 바이러스 가능하지만 어떤 것도 있어요. 흡인성 폐렴 이런 거는 뭐예요? 음식이나 이물질이 잘못 넘어갔다더라. 맞죠? 그럴 때는 뭐 두통, 근육통 내지 뭐 감기 증상이 대체로 있고요. 치료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한번 읽어보시고요. 천식 어떤 거예요? 기관지가 염증으로 붓고 어떤 상태? 예민한 상태, 과민한 상태더라. 왜 과민해진다든가 감기, 비염과 같은 염증이 있을 때, 또 흥분이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등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 다음에 특히 차고 건조한 공기일 때 천식이 더 심해진다더라. 그럼 천식은 증상이 어떤 게 있어요? 기침, 숨 쉴 때 어떻게 된다? 쌕쌕, 씩씩, 쌕쌕 외우시라고 했죠. 기침, 숨 쉴 때 쌕쌕. 그 다음에 호흡곤란, 점액 분비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 경련, 알레르기성 비염 있을 수 있고요. 치료 및 예방 방법으로는 중요한 거 뭐예요? 운동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 투여한다 그랬고요. 침구류는 어떤 물로? 뜨거운 물로 세탁하셔야 됩니다. 기관지 확장제 쓰실 때 어떡하라고요? 3에서 5초간 숨 들이마셨다가 참으시라고 했죠. 쑥 들어가게 약이 10초 정도 참으시라고 얘기했습니다. 폐결핵은 뭐라고요? 호흡기 감염입니다. 접촉 아니라고 했어요. 호흡기 감염입니다. 그 다음에 초기에는 무증상이고요. 흉부 박사선 사진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2주 이상의 기침과 흉통, 그 다음에 가래, 그 다음에 오후에 고열, 그 다음 늦은 밤 식은땀, 요런 게 반복이 된다 그랬죠. 요거 별표라고 했어요. 오후 고열, 늦은 밤 식은땀은 결핵, 폐결핵입니다. 그 다음에 결핵에서 중요한 거 있죠. 약을 잘 복용하는 거예요. 약이 많고 복용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 해주셔야 되고요. 객단 검사 또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결핵약은 무조건이에요. 처방된 기간에 충실하게 약을 복용하는 것이 결핵 완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거 나오면 틀려요. 맞죠?
오늘은 이렇게 호흡기계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그저 재미있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안 외워진다 그러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음으로 쭉쭉 넘어가세요. 맨 마지막에 문제 풀어보면서 조금 더 익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